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로 넘어갔죠.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라는 개념을 언제 처음 배웠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소수가 등장을 하게 되냐? 처음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복소수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다 해봅시다. 자,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2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 근의 공식이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 우리 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판별식이라고 불렀어요. 판별식. 판별식은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합니다. 디스크리미넌트.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해가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그 실수 수체계에서는 이 루트를 빼야죠. 그렇죠? 오케이. 음. 이 뒤의 값이 이 뒤의 값이 0보다 크거나 혹은 0일 때 이때는 우리가 해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루트 안에 0보다 작은 게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루트라는 것 자체가 제곱근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걔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우리가 실수 체계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수 체계를 확장을 한번 이제 우리 차원을 높여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음수도 우리가 하나의 수로 뭔가 상상의 수지만 하나의 수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허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허수를 먼저 정의를 해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우리가 단위 허수 i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허수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제곱하면 i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나오고 4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렇죠? 1 플러스 1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5제곱부터는 i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기를 갖고 있죠. 일반화시키면 i의 4n제곱이 우리가 뭡니까? 1이고 뭐 i의 4n 플러스 1제곱이 i고 등등등등 그렇죠? i를 도입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대체 왜 이런 그 가상의 수, 상상의 수를 도입을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실수 체계에서 쓰던 여러 그냥 수들 뭐 파이나 루트 3이나 이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를 이제 차원을 하나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은 실수 체계로 기술이 되지만 차원을 하나 올려서 우리가 복소수 체계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 현상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체계를 이제 지평을 확 연 거예요. 실수체계에서만 다루던 문제들을 우리가 복소수체계로 차원 하나 올려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실수체계에서의 연산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루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얘를 한번 우리가 차원을 올려가지고 복소수 체계로 가져간 다음에 그 복소수 체계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굉장히 쉬울 때가 많아요.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다 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복소 함수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에서의 어떠한 적분이 굉장히 어려운 적분인데 얘를 복소수 차원으로 올려서 적분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소수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구나. 그냥 그냥 좀 자랑하려고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수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라는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Where n imaginary parts of a complex number.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소수는 어떻게 쓰죠? a 더하기 bi로 쓰고 이때 a, b는 실수죠, 그렇죠? 실수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어를 이제 하나 붙일 건데 이제 a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real part라고 하고 우리가 얘를 z라고 했어 전체를 real part. 그리고 이 b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imaginary part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real part, imaginary part 둘 다 실수죠, 그렇죠? a랑 b니까.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우리가 z라는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에 real part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real z.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a인 거죠, a는. 그리고 B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미지널 파트니까 이렇게 I am 써주고 Z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이런 기호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사고를 좀 열어보면 열린 시각으로 이 복소수를 바라보면 이 사실 복소수라는 거는 뭔가 되게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두 실수의 쌍이죠, 그렇죠? A와 B 두 개의 실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의 복소수를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뭔가 A, B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실수의 쌍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 B 두 실수의 쌍이나 우리 A 더하기 BI로 쓰는 거나 똑같아요. 뭐 아주 엄밀하게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A, B는 R2라는 평면에서 정의되고 A 더하기 BI는 이 컴플렉스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살짝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어, 직관적으로는 어떠한 좌표 평면에 놓여 있는 하나의 점의 좌표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냐면 한번 곡소 평면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게 돼요. 컴플렉스 플레인, 곡소 평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i가 있습니다. 1 더하기 3i가 있으면은 우리가 얘를 1,3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3. 그래서 xy 평면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xy 평면에다가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1,3 한 이쯤 있겠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어떤 위치 벡터 혹은 그냥 위치라고 생각해도 돼요. 1,3. 그 점 자체를 하나의 수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실수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 우리 실수라는 거는 이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 부분이 0이라는 소리죠. 실수라는 거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x,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니까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빨간색에 위치한 모든 점은 다 실수들이겠죠. 마이너스 1, 0,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뭐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수축이라고도 부릅니다. 음, 실수축.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럼 허수는 뭘까요? 허수.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를게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A, B가 있었을 때 자, B가 0이면
실수죠. a가 0이면은 그러니까 순허수죠. 순수한 허수. 우리가 실수 파트가 없는 순허수.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은 뭐야? a가 0인 거니까 당연히 y축이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우리 뭐라고도 부르냐면 허수축이라고도 부릅니다. IM으로 쓰기도 해요. 이미지너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 우리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1,3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x,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x,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어떠한 수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직각 좌표계라고 하죠. x랑 y 이 두 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좌표를 표현하는. 그래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게 지금 복소수가 표현이 됐죠. 그렇죠? 얘가 곧 뭡니까? x 더하기 i, y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 그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x축으로부터 그 점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정의가 된 x, y를 뭐로도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 그쵸?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r, 세타 좌표계로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그냥 정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x 더하기 i, y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 따라서 z는 x, y인데 얘는 x 더하기 i, y고 얘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죠. i r 사인 세타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r로 묶어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도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i와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수가. 그쵸? 원래는 그냥 x와 y에 대한 어떤 수가 함수로 표현이 됐지만 우리는 r 세타 체계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조금 우리가 짚어볼게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음. 우리가 얘를 자, 테일러 전개해 볼게요. 우리가 그 급수를 이용해서 우리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썼죠?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세타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4제곱 딱 나가겠죠? 이렇게 더하기 i의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쵸? 음. 자, 우리가 얘를 잘 보면은 얘랑 뭐를 비교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급수 파트 할 때 우리 2의 세타랑 우리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2의 i 세타라는 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i를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의 세타가 어떻게 전개가 돼요? 2의 세타가 1 더하기 세타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 대신에 i 세타를 넣어주면 1 더하기 i 세타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i 세타의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i 세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그렇죠?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은 1 더하기 i 세타 빼기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빼기 i가 되고 그다음에 6분의 3 팩토리얼을 쓸게요. 3 팩토리얼 세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i 파트랑 우리 이제 이미지널 파트랑 실수 파트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세타죠. 그다음에 더하기 나오겠죠. 왜? 우리가 i가 4번 제곱된 거니까 그렇죠? 더하기 i로 빼내 보면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분의 세타의 다섯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뭐라고도 쓸 수가 있냐면 2의 i 세타 승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는 뭘 구했냐? 오일로 공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2의 i 파이 더하기 1이 0이다. 이런 거 이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0이냐?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되죠. 우리 세타에다가 파이 한번 대입해볼게요. 세타에다가 파이 대입해보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는 2의 i 파이고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는 우리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이거 이항해보면 2의 i 파이 더하기 1은 0이겠구나. 유명한 공식,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 나오죠. 이게 왜 아름다운 공식으로 불리는지는 조금 재밌는 이제 게 있는데 여기 이 공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상수, 자연에서 존재하는 고정된 값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자연 상수 2, 그리고 허수, 단위 허수 i, 그다음에 원주율 파이가 있죠. 그리고 단위수 1이 있어요. 그리고 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수 모두 다 이제 등장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상수,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상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아름다운 식이다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련 없을 것 같은 상수들이죠, 사실은. 뭐이 자연 상수랑 뭐 파이가 어떤 관련이 있어? 얘가 i랑은 어떤 관련이 있어? 뭐 1이랑 0이랑 어떤 관련이 있어? 음.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다른 뭐 파트에서 나온 애들이지만 사실 하나로 통합되는 애들이란 굉장히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복소수를 이제 어떠한 지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게 이제 열리냐 우리가 이제 볼게요. 용어를 한 번만 다시 짚어볼게요. 자, 다시 짚어보자면 우리가 Z는 다시 쓰면 x 더하기 iy로 쓸 수 있고 얘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고 얘는 r 2의 i 세타승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뭐까지 가져갑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x 더하기 iy까지 갔다면 이제는 오른쪽 부분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r 2의 i 세타승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가져갑시다. 그래서 용어 우리 보면 이제 real z가 실수 부분이죠. 얘는 x가 되겠죠. 그리고 real 얘는 뭐가 됩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real 말고 imaginary z는 뭐가 됩니까? y가 되겠죠. 얘는 뭐랑도 같아요? r 사인 세타랑도 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이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절대값, 크기라고 하죠. 크기라고 쓰고 우리가 얘는 어떻게 읽냐면은 모듈러스라고 읽어요.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모듈러스. Z의 모듈러스. 그래서 얘는 모드라고 우리가 씁니다. 모드 Z라고 쓰고 얘는 뭐랑 같을까요? R이죠. 그죠? 크기니까. R이랑 같겠죠.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우리 그 점 좌표까지의 우리가 거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R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랑도 같을까요? 우리가 기하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도 같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랑도 같냐면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루트 z가 있으면 z의 그 켤레 복소수 z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 걔랑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가 이제 x 더하기 iy면 우리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 어떻게 써요? x 마이너스 iy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루트 씌워주면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모듈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Z의 각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gle of Z 각도. 왜? 세타죠, 세타.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argument라고도 합니다. argument. 를 우리가 argument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small arg Z라고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기호들을 조금 우리가 좀 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기호들은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가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볼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한번 폴라 폼으로 바꿔볼게요. 그 지수 표현으로 바꾼다는 소리죠. 그렇죠? 지수 표현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해야 될 작업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걸 빠르게 그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크기랑 각도만 구하면 돼요. 그럼 크기가 얼마입니까? 크기가 루트 2죠. 1,1이니까. 저 마이너스 1,1이니까. 크게 루트 2고 각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파이로 한 번만큼 가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죠. 그러니까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z를 바로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얘는 루트 2, 2에 i를 써주고 4분의 5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안 익숙할 수 있는데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해요. 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곱하게 되면 그냥 지수끼리의 합, 나누게 되면 지수끼리의 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예제를 받고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켤레 복수수. 영어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z를 x 더하기 iy 즉 얘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고 얘를 r 얘 i 세타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얘 켤레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요? i 붙어 있는 애만 부호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iy 는 이렇게 되고 i 붙어 있는 애만 부호 바꿔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어떻게 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컴플렉스 플레인을 그려주고 복소평면을 그려주고 우리가 어떠한 복소가 여기에 위치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i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얘의 켤레 복소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렇죠? 즉 i 부분만 음수가 됐어요. 원래 양수였는데. 그렇다는 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위치해 가면서 우리가 얘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 원래는 세타의 관점에서는 플러스 세타였는데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는 순간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간 거랑 일치하게 돼요. 즉 얘는 아래 2에 i에 마이너스 세타 뭐 다시 쓰면 아래 2에 마이너스 i 세타가 되는 거죠. 얘도 어떻게 보면 i 부분만 음수가 바뀐 거다. 음수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소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켤레복소 생각할 때 켤레복소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별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위에 이제 발을 취해도 됩니다. 보통 발을 취하는 거는 우리 수학에서 많이 쓰고요. 별을 취하는 거는 우리 물리학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자역학을 배우다 보면 이제 켤레복소수 개념을 쓸 때가 많은데 켤레복소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위에 발을 쓰면 우리가 평균으로 쓰는 바 기호랑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할만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수를 잘 정의하고 우리가 기호로 잘 표현할 수 있었다. 라면 우리가 뭘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까요? 바로 대수학입니다. 알제브라. 우리가 대수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두 복소수의 합과 차,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를 잘 정의를 하고 뭐 이런 연산들을 정의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뭐까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함수까지, 컴플렉스 펑션까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며칠간 이제 복소수 기본 개념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수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수에서 똑같았죠. 우리가 실수 체계 안에서 수를 잘 정의하고 연산을 잘 정의하고 알제브라를 잘 정의하면 그 다음에 실수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함수들, 뭐 다항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 체계에서도 이렇게 잘 알제브라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뭐 볼만한 첫 번째 사항은 이제 x 더하기 iy 폼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로 우리가 simplify 하는 거예요. simplify.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i 예시를 볼게요. 1 더하기 i의 제곱을 우리가 간단히 해라.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얘는 1 더하기 i, 1 더하기 i고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2i 더 빼기 1이 돼서 얘는 2i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 형태, 어떠한 실수 부분 더하기 i,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도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도 연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얘를 지수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머릿속에 1 더하기 i를 그리면 크기는 루트 2가 되고 각도는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2의 4분의 파이 i가 되겠죠. 즉 얘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2, 2의 자, 제곱이 들어가면서 이가 곱해지면 2분의 파이 i가 되는 거고 우리 이 2분의 파이 i는 뭡니까? 90도만큼 간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단위 요소 i가 되겠죠. 즉 얘는 2i가 되겠죠.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거쳐가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수 표현을 이용하면 굉장히 심플리파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우리가 3-i 2 더하기 i가 있다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죠?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서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곱해줘가지고 분모를 실수로 만들죠. 그렇죠? 우리는 3-i 3 플러스 i를 곱해주고 2 플러스 i 3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죠.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9 더하기 1이 되니까 10분의 분자는 6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5i가 돼서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i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플리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만한 연산은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구하는데 조금 복잡한 이제 표현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Z1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Z2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뭐가 되냐면 각각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합이 됩니다. 그냥 이제 이 바를 쪼개준 거죠. 그렇죠?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를 해도 얘가 마찬가지로 유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라고 해봅시다. 함수. F1 더하기 IG1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복수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의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좀 주의해야 될 게 각각의 함수가 허수를 허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죠. F1 바 더하기 I 바 G1 바 이렇게 나눠주고 얘는 뭐가 됩니까? F1 바 마이너스 I G1 바가 되겠죠. 오케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값 한번 찾아볼게요. Finding the absolute value of z. 자, 마찬가지로 아까 어떤 걸 짚었죠? 우리가 z의 절대값은 x 더하기 iy의 절대값이고 얘는 뭐랑 같죠? 모듈러스 r이랑 같고 얘는 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며 뭐랑도 같아요? 루트 z랑 z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랑 같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예시로 자, 1-i분의 루트 5 더하기 3i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절대값 분모 분자 나눠주면 1-i 루트 5 더하기 3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각각 한번 그려봅시다. 1-i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 우리가 xy 평면에서 사사분면에 위치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2가 되죠. 루트 2를 바로 써주는 겁니다. 루트 2. 루트 5 더하기 3은 마찬가지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1사분면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5 더하기 9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1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루트 7이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항상 대응되는 복소평면의 수를 대응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만한 거는 우리가 복소 방정식.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제 물리학이나 뭐 공학에서의 그러한 방정식들은 대부분 우리 허수를 허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허수 범위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복수 방정식을 풀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x 더하기 iy의 제곱이 2i다. 그럼 우리는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y i로 우리가 빼내주고 얘가 2i랑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야 되죠. 왼쪽은 실수부가 얘고 허수부는 얘입니다. 근데 실수부가 어때요? 0이어야 되죠. 그쵸? 오른쪽에 실수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허수부는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xy가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라는 연립 방정식이 생기죠. 그렇죠?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x는 뭐 풀마 y죠. 그렇죠? 플러스 y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y일 수도 있고. 자, 플러스 y일 때 x가 플러스 y일 때 y제곱이 1이고 x가 마이너스 y일 때 y제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근데 잘 보면 우리가 x,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실수 범위에 있는 어떠한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x, y는 실수부, 허수부라서 뭐 실수랑 허수 어, 실수만 될 수 있다. 그렇죠? x도 실수, y도 실수죠.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y제곱이 1인 경우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x가 y랑은 같은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그게 뭐랑 같을 수 있어요?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해는 x는 y는 1이거나 x랑 y가 마이너스 1, 이 두 중에 하나가 이제 둘 다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둘이 동시에는 안 되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겠죠. 자, 아니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서 푼다요? 얘가 지수표현. 얘가 지금 R2의 i 세타로 바꿔서 얘 제곱을 한 게 우리가 2i는 지수표현으로 바꿔보면 2의 2분의 파이 i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지수표현을 바꿨으니까 우리가 r제곱 2의 2i 세타가 우리가 2의 2파이 2분의 파이 i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가 자, 2분의 파이랑 같은 각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냥 2n 파이씩 다 더해주면 다 같죠. 그래서 각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파이 i.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i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은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죠. r은 크기니까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자, 2i는 뭐가 됩니까? 2i는 2세타. 2세타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가 되죠. 그럼 세타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4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해서 우리가 복소평면을 생각을 해보면 크기가 루트이고 각도는 4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즉 4분의 파이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거기서 파이만큼 더 간 이만큼 4분의 5 파이 위치에 있겠죠. 여기서 파이 더 더해봤자 여기서 둘 중 하나죠. 그렇죠? 여기에 계속 위치해 있는 거죠. 그 점의 그 각도에 위치해 있고 크기가 루트인 애들이니까 얘 아니면 얘겠죠. 루트 이만큼 오른쪽 위로 가거나 루트 이만큼 왼쪽 아래로 가거나. 근데 이게 정확히 뭐랑 일치합니까? 여기는 1 더하기 i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고 즉 x는 y는 1이라는 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z는 1 더하기 i 여기서 z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쵸? 정확히 우리가 똑같은 해를 찾아낼 수가 있죠. 지수 표현으로도. 그래서 지수 표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수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하학적인 해석을 다시 볼게요.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복소수 크기가 3이어야 된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복소 평면을 그린 다음에 이 복소수의 크기가 3인 지점을 다 찾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원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다음 예시. 뭐 예를 들어서 z-1이 2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왜 1이라는 위치에서 1이라는 위치에서 이게 1이죠. 1이라는 위치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지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x축이고 y축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1이라는 지점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그런 원들의 집합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z-1이 뭐 2보다 작다라는 건 이 내부겠죠. 그렇죠?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내부에 속한 모든 점들, 즉 모든 수들이죠. 복소수들이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아규먼트 z가 4분의 파이래요. 각도가 4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이 모든 각도를 4분의 파이로 갖고 있잖아요. 모두. 그렇죠? 이런 애들. 뭐 물론 당연히 이 원점은 그러니까 제외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리얼 z가 2분의 1보다 크다. 즉 실수부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그 x는 2분의 1보다 큰 애들의 모임이겠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리얼 z가 2분의 1보다 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좀 적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한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점의 위치를 주어주는데 얘를 복소 표현으로 우리가 주어준다 해봅시다. 이렇게 1 더하기 iy 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t-i 분의 i 더하기 2t라는 z가 t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해 볼 거냐면 속도랑 음, 속력이랑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즉 속도의 절대값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가속도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 얘는 속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점 입자의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즉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 이게 아니죠. 미분을 한번 해야 되죠. 미분을 하고 우리가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t가 분모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하면 그냥 1 나오죠. 그렇죠?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i
t-i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거에 뭐가 돼요?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 자,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 자, 크기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와 얘의 켤레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빠르게 켤레를 곱해보면 분자는 켤레랑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9가 되죠. 그렇죠? 9. 그다음에 분모는 켤레를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고 t 제곱 더하기 1의 4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제곱이 나오죠. 얘 제곱. 음, 그렇죠?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즉 얘는 뭐가 됩니까? t 제곱 더하기 1분의 3이 되겠죠. 자, 가속도도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이 위에서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는 t-i의 세제곱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는 t-i의 세제곱 육아이 고 여기다 뭘 씌워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미분하고 절대값 씌우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켤레를 생각해서 구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1제곱 더하기 1, 3 나누기 2분의 6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응용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입자가 나타나는 위치를 복소 평면으로 잠깐 옮겨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응용 사례가 있어요. 전자기학에서 어떠한 파동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응용이 있고 오늘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복소수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해왔던 급수 있죠. 급수 표현에 우리가 복소수를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함수들을 복소수까지 허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양한 함수들을 정의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